오늘장 완벽한 트레이딩 마지막 기회. 한 발 빠른 보호장 대응. 마감 전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명확하게 판정해 드립니다. 네, 오후장 크고 작은 이슈에 움직이는 실시간 임급종 두 분의 판정과 함께 또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들까지 하나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정단 두 분입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리워드 홀딩스 그리고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지금 이 종목 왜 이렇게 움직이지 궁금한 그 종목에 대한 판정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급종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EUV 관련한 종목들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FST 살펴봅니다. 지금 거의 20% 가까운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SNS텍이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 93,000원을 제시하면서 지금보다 2배 더 오를 수 있다는 힘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EUV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리포트 효과 같이 받는 것인지 오늘 급등하고 있는 FST 이 급등에 대한 힘과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왜 이렇게 강할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EUV용 블랭크 마스크의 경우에는 일본의 호야라는 업체가 독가 전문을 하고 있는데요. 장전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호야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마스크가 깨졌기 때문에 TSMC 역시도 이쪽 EUV용 블랭크 마스크가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좀 오늘같이 강한 시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EUV용 플리크 쇼티지가 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뭐 FNS테크라든가 FST가 상당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필 FST의 경우에는 어제 대표이사분께서 13,000주 정도를 갖다가 장내에서 또 매수를 또 운 좋게 또 하셨습니다. 뭐 노리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참 운 좋게 잘 엮이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좀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거래량도 터지고 있고 이 올라가는 그 논리 자체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EUV 그 힘을 또 불어넣어준 것이 SNS텍이었잖아요. 네. 현대차증권이 93,000원까지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EUV 전반의 훈풍이 관련주들로 좀 더 확산이 되면서 더 갖고 갈 수 있는 주도적인 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조금은 뭐 수급이 아직은 조금 더 약하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권민정 애널리스트죠. 이제 한미반도체의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좀 집중해서 내시는 쪽이 수급도 잘 붙고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관련된 이제 리포트들을 좀 잘 참고하고 있는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쇼티지 관련된 이벤트가 터지면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가 핵심인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수급은 충분히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유리기판 쪽이 아무래도 오늘 좀 차익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쪽을 찾고 있었는데 또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반도체 대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좀 수급의 이동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목요일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면 한동안은 뭐 1, 2주 정도는 좀 강력한 시세 흐름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특히 오늘 이 EUV 관련한 두 종목 FST, SNS텍이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주에 조금 더 연속성을 보인다면 조금 더 수급의 이동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단기적인 힘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임급종입니다. 역시 강한 움직임 포착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왜 이렇게 강할까요? 장중에 22%까지 급등폭을 키우기도 했던 에코앤드림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강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 초반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뭐 테슬라발 영향도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이제 1분기에 사실 기대감이 있었던 게 2분기로 넘어가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쪽을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전고체라든지 이런 좀 미래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로 좀 관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 쪽으로 SK온을 바탕으로 납품하는 이런 좀 계약들이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장 증설로 통해서 향후에 대한 먹거리가 상당히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가 2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전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가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공장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캐즘 구간을 넘어가는 데까지는 일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거래일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한 7만 원대에서 7만 5천 원대에서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일부 비중을 좀 한번 축소를 해주시는 흐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당히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전에 시세가 분출됐을 때와 비교했을 땐 거래량 수준이 아직 절반 수준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이런 힘 자체가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차익이 좀 빠르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 2, 3주 동안에 이런 좀 발목이 잡히셨던 분들도 같이 이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변화 좀 기민하게 반응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급등에 거래량이 그렇게 의미 있게 실리질 않았기 때문에 연속적인 반등의 힘보다는 에코앤드림은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빌미가 더 나오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오늘의 급등에서 추가 상승의 힘보다는 일단 조금씩 조심하면서 보자,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임급종 살펴볼까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힘을 내줬던 종목입니다. 태양광 관련주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근데 제가 살펴봤더니 다른 태양광 관련주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데 유독 홀로 강하게 움직였더라고요. 오후장 들썩였던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의 주가,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의 주가인데 종목인데요.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는 신재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아무래도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오늘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아니면 우리 총선이요? 우리나라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여당과 야당의 정책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원전을 좀 밀고 있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또 신재생을 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이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약간 좀 이제 야당 쪽으로 좀 편향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야당이 되게 되면은 태양광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의 어떤 이런 시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정부는 여당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총선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끝내야 가야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야당에서 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은 그냥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제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드리는 종목이죠. 바로 태움과 같은 이런 풍력 관련주들,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과 오늘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다 좋습니다. 이런 신재생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딛고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흐름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총선 등 선거에 대한 영향으로 좀 들썩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본업 자체 그 흐름, 그리고 큰 방향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늘의 급등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조금씩 바닥을 다져가는 신재생 에너지주 전반의 흐름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SD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인기 급상승 종목, 또 상승률 상위에 랭크된 종목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한번 장대 양봉에 나왔을 때 인급종으로 살펴봤던 종목인데, 지금 이 시각 더 고점을 높여가는 힘을 보여주는 더존비존입니다. 이 제사 인터넷뱅크 진출 소식 전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가서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해내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들으면 더 상방 열리는 건가요? 네, 저는 추가적인 상방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총액이 이제 1조 7천억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뭐 토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2조 정도를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AI 데이터에 대한 뭐 보유량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했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신한은행이 컨소시엄을 참여하는 부분으로서 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국가 관련된 이런 뭐 계약들도 하고 있고 조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를 활용을 했을 때 파생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요. 뭐 ERP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솔루션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상승력이 나올 때 사실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금일 거래량 아직 장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고점 라인에서 뚫어줄 때 그런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2월 20일부터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서 응축됐었던 그런 물량들을 지금 최근 4거래일 사이에 2번의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으로 지금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소화를 때문에 해냈군요. 네, 이 상태면은 뚫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에 상승계 파락 나왔었던 부분들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메워가는 과정들을 좀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바로 쫓아가시기보다는 뭐 조금씩 눌림이 나왔을 때 보시는 건 맞지만 일단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를 바탕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지점들을 좀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도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응급적으로 쭉 오후작 좀 들썩였던 실시간 특징주 내에서는 FST 그리고 지금 말씀해준 더존 비존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힘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진단 또 분석 들어봤습니다. 임급종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 빅데이터로 본 증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속 최근 방산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1분기 호실적까지 기대되면서 현대로템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전년 대비 17%가량 증가한 1분기 실적을 전망했는데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구리 관련주로 부각되는 종목과 전선 관련주, 풍산과 그리고 가온전선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현대로템과 가온전선, 풍산 모두 9%, 6%,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력설비주 HD 현대일렉트릭의 상승세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시장 성장 속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감 더해서 그리고 5월 MSCI 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더해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오후장도 포착된 종목에 대해서 기업과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아마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후장에도 탄력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현대로템입니다. 실적도 좋은데 폴란드 추가 계약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에 탄력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 분석에는 하창원 본부장이 기술적 분석에는 김성훈 이사께서 또 하나하나씩 또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던 종목이 이렇게 상승 특징주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 김성훈 이사의 종목 안에서 좀 지켜보자라고 했던 종목 현대로템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AS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부터 현대로템. 뭐 안 들어봐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뭐 국가간 철도 차량을 제작을 하고 이제 디펜스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열차 관련된 KTX 관련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K2 전차나 뭐 이제 다목적 무인 차량 등을 제작하는 부분, 특히나 K2가 상당히 조금 기억에 남으실 것 같고요. 또 수소 추출기라든지 이런 제철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도 이제 40%대로 레일 솔루션 부분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43%, 44%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에코플랜트 부분이 12.7%를 차지하면서 100%의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 철도 부분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점유율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해외에서도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그다음에 이제 수리나 보수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좀 창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는 이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나왔던 사업 보고서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PER이 18배, 뭐 PBR이 1.76배인데 뭐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PER 수준도 사실 뭐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글로벌 피어 그룹들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할인돼서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방 여력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비행기 부분이 한 30% 정도가 가격이 싼 부분이고요. 나머지 지상 쪽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대신에 납기 기율은 정말 잘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번도 연기해서 이제 납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납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입은행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서 지금 법정 자본 한도가 1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폴란드발 이런 모멘텀이 더 빠르게 부각될 수 있는 것도 이 한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루마니아 전차 도입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방산업체 뭐 현대로템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도 방산주들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멘텀도 있는데 실적도 좋고 그렇다면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자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반영한 자리인지 기술적으로도 좀 체크를 해보죠. 네. 그동안 보시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두 종목이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그 시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약간 좀 다른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었죠. 수급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 앞선 두 종목의 경우에는 수급이 살짝 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차곡차곡 들어오더니만 결국 오늘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6월의 고점을 오늘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현재 주가 위치만 놓고 본다면 거의 6년 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역사상 신고가까지는 약 8%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역사상 신고가를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만 놓고 본다면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뭐 폴란드 2차 계약 그리고 루마니아 계약 그 외 인도, 사우디, 이집트 등등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추가적인 수주가 줄줄이 연이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상 신고가는 뭐 당연히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시장이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충분한 스터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일단 사놓고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고속철에 대한 모멘텀도 아마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KTX 교체 수요가 이제 한 2년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체 규모가 사업 규모 6조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방산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속철에 대한 또 모멘텀까지 부각이 된다라면은 저는 이게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지금 현대로템 과연 사상 최고가 부근을 이제 격신할 수 있는 힘도 그렇지만 그것이 또 열린다면 더 상방을 열어놓고 볼 수 있다. 자체적인 모멘텀 지난해부터 방산뿐만이 아니라 고속철도 있다라고 해서 현대로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더니 결국 빛을 발하네요. 네,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습니다. 일단 뭐 답은 안 봐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판정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현대로템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더 달릴 수 있다. 힘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로템 나도 매수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어느 시점에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일단 한 줄 정리로 들어볼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니 산업 성장성을 더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방산 산업에 대한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외형 성장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 직전 고점을 오늘 강한 거래량 동반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종가매수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 5일선과 이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4만 원부터 이제 한 3만 9천 원 정도 사이에서의 한 번의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1차적으로 매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도 좋고 빠졌을 때 또 사는 것도 좋고 현대로템에 대해서 일단 매수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성희 이사께서는 시장 조정 흐름 속에 신고가 축제, 그러니까 시장이 약할 때 신고가를 격신한 현대로템에 대한 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또 한마디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현대로템이 지금은 일단 눈에 띄는 방산주잖아요. 근데 우리 대장이라고 있던 하나에어로라든지 LIG 넥스원이 또 상대적으로 쉬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좀 쉬고 있는 방산주를 볼까와 달리고 있는 현대로템을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전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인적 분할에 대한 어떤 이슈가 네. 생겼죠. 개별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실적 기대감이 살짝 좀 톤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 종목 모두 올 한 해만 놓고 본다라면은 당연히 가져가야 될 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 단기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그다음 현대로템이 그다음 못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비워놨던 수급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현대로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 두 분 다 더 달릴 수 있는 힘에 대해서 현대로템 긍정적인 방향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네, 현대로템 긍정적인 분위기,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짚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 또 이런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으로 또 오늘 겨뤄주실지 같이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또 종목 겨루기로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과연 어떤 분이 또 승리 조장을 받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사실 현대로템에 대해서 지금 워낙 AS를 강하게 판정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또 오늘도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일주일 사이에 또 좋은 흐름 보이면서 승리 도장을 꽝 하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프리, 현대로템 둘 다 좋았던 거예요. 네, 승리 도장을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가 받기는 했지만 다 잘 가고 있어서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도 더 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보내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대보다 조금 높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실적에 대한 반영이 다 좀 적용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직전 실적이 굉장히 좋을 때 가격대가 7,000원대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의 현 상황에서 일매출이 그때보다 지금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실적발로 좀 상승 흐름들이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워낙 특정 산업군들로 집중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부 해당 부분에서 조금 느리게 가는 부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적 베이스로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방 열어놓고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종목 겨루기가 굉장히 비등비등하네요. 항상 두 분이 너무 그때 핫한 종목들을 잘 갖고 오셔서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두 분 각각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겨뤄주실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네, 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들썩들썩대는 중앙에너비스와 현대로템을 따라서 조용히 또 강하게 올라서는 코츠 테크놀로지를 갖고 오셨습니다. 방산에 꽂히셨군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이제 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방산용 인베디드 시스템을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요. 일단 주요 고객사로는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등이 이제 예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넥스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등이 수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코츠 테크놀로지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이제 큰 종목 형님격의 이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 어느 정도 앞에서 이제 천천히 끌고 나가고 있다라면은 그 밑에 단에서 거의 수혜를 받는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i3 시스템즈라는 조금 3천억대 기업이 상당한 강세를 좀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에서 본다라면 코츠 테크놀로지 역시도 절대 시총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들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자본금을 보시게 되면 자본금이 6억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시기는 언제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든지 300%에 400% 정도의 무상 증자를 실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모멘텀과 여러 가지 실적을 다 같이 겸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했는데도 다음 주에 내가 겨뤘을 때 코츠 테크놀로지도 자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방산 섹터의 어떤 흐름 자체가 견조하다라면은 네. 코츠 테크놀로지 역시도 시세는 뭐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급등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매력과 함께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방산의 그 대세의 움직임으로 같이 가는 코츠 테크놀로지를 오늘 또 겨루는 종목으로 꼽아 오셨고요. 중앙에너비스 갖고 오신 거 보니까 네. 종목 겨루기에 진심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기본적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단연 S-OIL이나 뭐 GS 같은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약간의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노리면서 이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뭐 기본적으로는 뭐 주유소를 운영하는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본업에서의 사실 좀 이벤트가 크게 부각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가가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뭐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점,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시장에서의 관심도를 끌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자재가 지금 뭐 구리라든지 코코아라든지 대부분이 다 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공급망 이벤트로 지속적인 유가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노려보실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다른 종목군들 움직일 때 크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일산과의 이격 좁힌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시세가 충분히 분출될 것 같고요. 그때 수익 실현 해주시면서 충분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중앙에너비스까지 두 분의 종목이 워낙 또 탄력적으로 움직인 데 따른 다음 주 어디에 또 승리 도장이 찍힐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희 마치기에 앞서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채팅방에서 통신 장비주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유리기판주는 끝난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셔서 각각 또 실시간 분위기를 짧게 보고 갈까요? 아니 유리기판주는 네. 오늘 좀 급락한다고 해서 벌써 테마가 일단락됐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도 돼요? 일단은 시세가 그동안 거의 밑에서 4배에서 3배 정도가 단기에 네.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당장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반도체 섹터의 어떤 테마가 너무 빠르게 돌아갑니다. 올 초만 해도 온디바이스 AI가 상당한 시세를 내었었고, 그 다음에 CXL,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리기판, 이제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 쪽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기에 3-4배 정도 올랐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네. 분명히 부담감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좀 같습니다. 정리를 못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대를 안고 그때 좀 비중 조절의 기회를 주게 될까요? 네, 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피로픽스, 있겠습니다만, 네. 피로픽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진짜 대장은 삼성전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은 결국은 이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타서 뒷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좀 맞춰서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네.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통신 장비주 오늘 뭐 KMW, 솔리드 이런 종목도 좀 움직였거든요. 좀 네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5G 관련된 이런 뭐 주파수를 판단하는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리포트들이 굉장히 산업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향후에 대한 이런 수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따른 좀 수급 쏠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쪽 산업은 이제 수주 계약이 나왔을 때 네. 보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정말 능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했던 섹터가 좀 이제 차익 실현과 함께 숨을 죽일 때 밑에 있었던 섹터들이 또 들썩들썩되는 움직임, 오늘 또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분위기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분위기까지 두 분과 함께 또 체크해봤습니다. 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김서훈 이사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